지금부터 2022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선도학교 담당 장학사 전현두입니다. 우리 선도학교 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업 시작하시느라 기기 구입부터 어려움 많으셨죠? 오늘 워크숍 통해서 그동안 고민하셨던 답을 찾는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면 공유로 사업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선도학교 운영 주요 사업 안내, 선도학교 우수 사례 나눔, 팀별 공유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순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선도학교 운영하시며 꾸준히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갈 세 번째 순서가 정말 또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원격 수업이라는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우리가 경험했던 블렌디드 러닝, 온오프라인 수업 등의 그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이 사라지지 않고 확산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 우리 선도학교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미래형 교실 수업 확산,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 기반, 학생 맞춤형 개별 학습 실행 여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학교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는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가 만드는 모든 수업 자료가 교과서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우수 사례 나눔에서 강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 선도학교 선정 현황입니다. 경기도는 초중고 총 161교입니다. 기기 공동 구매 시도는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3월 우리 대구의 연수에서 우리 대구 강사님께서 대구는 공동 구매로 8월 정도에 기기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경기도는 161교로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기기가 학교로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공동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선도학교 운영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또한 중요한 부분만 중심으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는 연수 끝나고 부장님들 메신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천만 원 기준에서 선도학교 예산 편성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기기 구입비인 환경 구축비는 예산의 90% 이상으로 편성 집행하셔야 합니다. 선도학교 운영비는 6.25% 이하, 협의비는 운영비 10% 이내, 위탁 운영비는 3.75%입니다. 예산 규모별 비율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리스 위탁 운영비 관련입니다. 캐리스 운영 위탁비는 학교에서 캐리스로 송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했습니다. 부장님께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런 선도학교 계획서나 추 운영 정산서에 전문기관 위탁 운영비를 꼭 포함해서 총액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리스에서는 교원 연수, 교사 지원단 운영, 또 수업 사례 개발 보급 등 이런 학교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관련입니다. 국비 100%를 기기 구입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지방비는 기기 구입비와 운영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잔액은 절대 0으로 없이 0으로 정산하셔야 됩니다. 간혹 500원 남았어요, 20원 남았어요 이렇게 전화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학교 예산을 10,000원이라도 좀 더해서 집행을 할지라도 꼭 집행 잔액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잔액에 대한 1단위로 이자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0으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계획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내부 결제하시고 정산 보고서에 실제 집행된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경 구축비 집행 범위는 학생용 스마트 기기, 마이크 웹캠, 충전함 보관함, 이동 케이스 등 이런 스마트 기기 보조 도구까지 포함한 게 기기 구입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8천만 원 기준에서 학생용 기기 160대 이상을 구입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160대 이상은 권장사항입니다. 학교에 필요한 사양을 선정하여 기기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 구입하실 때는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기기를 파여 구입하시면 됩니다. 혹시 단가가 좀 세서 고민하시는 부장님 계시면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사업 외에 학교에서 디바이스 보급 사업으로 기기를 구입했을 경우 기기 대수를 합쳐서 160대를 맞추셔도 됩니다. 단 정산하실 때 예산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기기 입찰 관련 기본적인 꿀팁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기기 선정 시 스타일리스트 펜 등 액세서리 포함한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 시 기기 사양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원하는 사양의 기기로 잘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기 설치 및 세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배송 이후 담당 교사의 할 일을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기 구매는 학교별로 또 업체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보 공유 시간에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기 구입비로 AP 환경 구축이나 프로젝트 TV 등을 구입해도 되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업 취지에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불가입니다. 그리고 학교 예산을 추가하여 높은 사양의 기기를 구입해도 되나요? 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정산 시 선도학교 예산과 학교 예산을 구분해 주시고 결과 보고서에 자체 예산과 함께 확보한 총 기기 대수를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잘못됐네요. 요 조달 나라장터 등록된 기기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로 구입합니다. 하지만 태블릿 PC와 크롬북을 구매할 때 태블릿 PC가 5천만 원 미만, 크롬북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일반 발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운영에는 전 학년이 모두 참여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운영에는 원격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운영하시는 모든 학년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신 걸 권장합니다. 전 학년이 함께 참여했을 때 지속 가능한 미래형 교실 수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권장 사항이니까 학교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담당 교사 대상으로 연수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캐리스에서 3월에도 또 4월에도 지금 연수가 진행 중이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차다간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교육부 선도학교 지원단, 멘토 강사님 등 인력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선도학교 운영 중요 공문을 꼭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장님들께 공문 첨부해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 예산 운영 안내, 캐리스 선도학교 운영 안내 자료를 꼭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기 및 수업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저희가 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부 선도학교 밴드 이미 다 가입하셨죠. 여기에 다양한 정보와 연수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초등 선도학교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이곳에는 선도학교 운영 자료를 꾸준히 탑재해서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공유가 가능하오니 전체적인 공유가 필요한 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워크숍 끝나고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온라인 교과서와 함께하는 우리 학교를 검색하시면 저작도구 연수, 기기 구매 등 다양한 연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하셨던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여기서 가장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공유 시간에 더 많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지원단 제작 수업 자료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듀넷 티클리어에는 선도학교 1, 2기 결과 보고서가 탑재되어 있고 미래형 교실을 만나다 앱진에는 2020 경기 선도학교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운영 산출,
제출 보고서 궁금해 하시죠? 제작 분량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다만 클래스에서 안내가 되었겠지만 프로젝트 수업 등 학습 내용의 맥락적 그런 연계나 단원별 재구성을 고려할 때 5에서 6차시 분량의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교사수 개발 모델 적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제출 보고서에는 우수 수업 사례 2건 이상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로 교과 수업 운영 우수 사례 1건,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 사례 1건에서 2건, 혹은 교과 수업 운영 우수 사례 2건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결과 보고서 양식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작년 2021년 선도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실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11월 11일 정도에 보고서 양식이 시도교육청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양식과 크게 변동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과 보고서 그리고 운영 정산서, 기기 현황 총 3가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문도 오늘 워크숍 끝나고 제가 메신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부침 1번 결과 보고서 양식입니다. 운영 개요, 운영 과제, 운영 결과, 운영 성과 및 개선, 우수 사례, 수업 사례 2건, 2에서 5차시입니다. 이렇게 양식 있고, 2번째 보겠습니다. 운영 정산서입니다. 예산 총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집행 잔액은 0으로 꼭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고요. 세목별 집행 결과는 환경 구축비, 선도학교 운영비, 위탁 운영비 3개 항목을 아주 간단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침 3의 기기 현황인데요. 학교에서 구입하셨던 안드로이드, iOS, 크롬북, 노트북 등 구입한 기기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양식은 2021년도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고 2022년도 양식이 교육부에서 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기가 잠자지 않고 아이들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자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계획된 교육과정 분석해서 우리 학교에 맞는 미래형 교실 수업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교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혹은 학부모 의견 등등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데요.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업은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이 사업 설명회 이후에 우수 사례 나눔이 바로 이어질 텐데요. 우리 온라인 교과서 교사 교육과정의 날개를 달다로 우리 보평초 교사 김민지 부장님이 우수 사례 나눔해 주실 텐데, 우리 김민지 부장님은 2021년 보평초 선도학교 사업 담당자이셨습니다. 또한 교육부 선도학교 지원단이시고 2021년 선도학교 교육부 공모전에도 입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팀별 공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선도학교 1에서 8실 방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각자 해당 실로 사례 나눔이 끝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74교 담당자 분 중에서 저희가 2년차 선도학교를 운영하시는 부장님이 총 8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도학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힘을 드리고자 8분을 멘토로 모셨습니다. 사실 멘토 부장님들도 사업 운영하시느라 힘들고 어렵지만 네, 처음 사업 시작하는 선도학교 우리 부장님들에게 멘토로서 나눔을 함께 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8분의 우리 멘토 부장님께서 흔쾌히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멘토 부장님 계시는데요. 제가 사업 운영하시느라 힘들지만 우리 함께 나눔을 주신 우리 멘토 부장님들 한번 손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인원이 많아서 다 보이기 힘든데 혹시 감사하다고 저희가 한번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 어떨까요, 부장님들? 우리 공유 시간에 우리 메신저로는 다 주고받았죠. 근데 얼굴도 궁금하시고 우리 방에서 한번 인사도 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장님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아쉬운 점도 사실 있는데 뒤에 있는 더 좋은 나눔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바로 고평초 우리 김민지 부장님 모시고 우수사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민지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후 늦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같이 저와 함께 수업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 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지금 현재 올해에도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앞에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교사 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이 교과서 어떻게 온라인 교과서 처음 듣자마자 내가 뭔가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뭐지? 이런 고민으로부터 수업을 어떻게 풀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저의 고민과 그 다음에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던 수업 사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화면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라는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이번에 나눔의 공동체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업무 담당자로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들 모두 대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제 고민의 시작은 사실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조금 해결의 방법이 되었던 것 같고 또 한번 수업으로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나눔 주제는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교사 교육과정에 날개를 달다라고 했던 것은 저의 이러한 고민이 온라인 교과서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도 처음에 이제 선도학교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걸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도 처음에 소개드렸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면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우선 여기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개념을 앞에서도 장학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제가 용어 하나하나 뜯으면서 수업에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뜯어봤거든요. 먼저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다르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와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은 다가오는 게 좀 다를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교실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콘텐츠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뭐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수업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교과서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오늘 나눔 주제에 온라인 교과서라고 썼는데 좀 길어서 제가 짧게 그 칸에 넣으려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교과서도 온라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과서 혹은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가 온라인 기반으로 공유되는 것,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랑 또 다가오는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자저작물 아니면 디지털 교과서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거기서 온라인을 한번 빼봤어요. 콘텐츠 활용 교과서. 그러면 이제 온라인 기반이 아닌 콘텐츠도 포함이 되니까 사실은 수업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신 다양한 자료들, 콘텐츠, 수업 이미 사실은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한다면 아마 온라인 기반으로 이미 제작된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제작하시는 그런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인데,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과 다른 점은 바로 이 교과서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주는 부담감도 좀 있었는데요. 교과서를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면 아이들이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잘 구조화돼서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영상이나 사진을 끌어오는 것까지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교과서가 붙는다. 그렇다면 그런 콘텐츠들을 아이들에게 수업 속에서 의미 있게 어떻게 정리해서 구조화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조금 담겨 있는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일단 정의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가지고 왔었는데요. 온라인 기반으로 된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적합성을 충족시키는 교수학습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를 선택, 편집, 재구성 등 구조화한 교수학습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교수학습 자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학습 자료가 아이들에게 갈 때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잘 정리된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교과서라는 용어가 주는 그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냥 온라인 기반이 아니었을 때 서책형 교과서를 가지고 활용하시다 보면 아마 우리 학급 아이들과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발표한 사례 교과는 사회 교과를 가지고 왔는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역화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성남에 사는데 그 안에 들어간 지도는 전혀 다른 지역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결국에 교사 교육 과정을 위한 교과서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간다면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되는 학교 자율화 교육 과정을 위한 교과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그 기반이 원격에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다양한 방법의 수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급과 학년과 학교, 지역을 넘나드는 교과서를 만들 수도 있겠다. 교수학습 자료를 같이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다양한 예시를 일단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는 수정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료 연결해서 다양한 온라인 기반 콘텐츠들을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에듀넷 티클리어와 연결도 가능하고 아이들의 어떤 상호작용도 가능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반으로 우리 학급에 맞게끔 편집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경우들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얘기로 전자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한글 파일로 교과서, 그러니까 구조화된 교수학습 자료를 이용하는데 하이퍼링크를 연결시켜서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연결시켜주면 그 또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PPT를 활용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맥락일 것 같고요. 그리고 패들렛을 활용하는 것, 선생님들께서 패들렛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패들렛에 영상 하나하나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수업의 흐름이 쭉 담겨있게 구조화시켜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타임라인 형식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온라인 기반 콘텐츠 가져오고 아이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것 또한 온라인 교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글 문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파란 색깔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초창기 교사 지원단에서 처음에 사례를 만들 때 만들었던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저는 이제 편집과 재구성을 해서 교과서를 만들었었는데요. 먼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교과를 가지고 왔고, 여기 혹시 4학년 선생님 계신가요? 네, 혹은 4학년을 해보셨던 선생님이시라면, 이 교과서 정말 수업하기 힘들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그 우수 수업 사례로 운이 좋게도 입상을 했던 부분은 4학년 2학기 사회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화면 구성부터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검정으로 바뀌기 이전에 4학년 사회교과서 2학기 촌락 부분의 모습인데요. 이제 온라인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구조화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학급 아이들에게 맞게 어떻게 할까 하면서 했던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서요. 선생님들께 참고 자료로서 활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지원단이 만들어준 그 틀에서 학생들이 수업할 때 더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사 지원단 틀의 장점은 제가 수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야 하니까 단원명도 써보고 뭐 준비하기 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학습지도 같이 걸어두고요. 또 배움 질문이라는 것도 한번 넣어본 요소입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이랑 수업하려고 이렇게 재구성을 한 거고요. 배움 질문 하면서 아이들의 뭐 이전 배경 지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려고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목표도 넣었고요. 그리고 수업에서 해야 될 활동을 가운데에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 핵심 개념 그리고 학습 도움 꾸러미를 넣어봤는데 지금 이 사례는 작년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격과 등교 병행했을 때 수업 사례이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원격으로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학습 도움 꾸러미에다가 추가로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뭐 전자사전을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봐요 부분은 이제 과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선택형으로 내가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 자료 넣고 심화학습 자료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심화학습 자료를 넣으면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이랑 이렇게 수업해와야겠다 해서 교과서의 장면들을 이제 온라인 콘텐츠 기반의 구조화해서 만들어진 이제 PPT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온라인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용어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교과서라는 부담감보다는 우리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내가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좀 정리해서 만들어준 자료라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사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4학년 사회 어떻게 하지? 로 시작됐던 수업 사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화 수업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안으로 실천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이 교과서 장면이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입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1학기 내내 한 단원 끝나면 계속 답사를 나가거나 견학을 가거나 어디 자꾸 체험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코로나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답사해 와라 하기도 그렇고 학교에서 갈 수도 없고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집에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그냥 검색해서 자료 조사하는 수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사회 교과에 맞게 사회과다운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보여드리면 그 답사 부분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이런 모습으로 구현이 됐었는데, 이거를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좋은 점으로 작용했던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4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중심지 부분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중심지 개념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사회과는 사실 4학년뿐만 아니라 5학년도, 6학년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리가 나오면 우리 지역부터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 속에서는 우리 반 아이들이 사는 그 지역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맞게 할까? 그럼 결국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정리해서 한번 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도로부터 시작한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교과서 속에서는 사실 사진 자료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자료도 찾아보고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보게 해야겠다. 그래서 지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진을 통해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보고 더 들어가서 영상을 통해서 그 중심지에서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가 이럴 때 참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답사 부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답사를 못 가서 사실은 선생님이 대신 갔다 왔어요. 제가 동학년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그 중심지에 방문을 해서 답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여기 모여 계신 선생님들이 하나씩만 제작을 해주셔도 그 다음에 온라인 기반이니까 여기 누구든지 들어와서 내가 만든 자료를 계속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학교가 있는 성남시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은 뭐 연천, 파주, 양평, 수원, 용인 하시는 선생님들도 하나씩만 제작해서 만들어줘도 나는 성남만 자료를 했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지역의 중심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우리 학급에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학년, 지역을 뛰어넘는 교과서로서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우수 수업 사례로 입상을 했던 부분은 2학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인데요. 촌락과 도시에 대한 부분 교과서 장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4학년 사회 보시면 촌락에 대한 부분이 교과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부분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촌락을 가본 적 있는가? 물어봤더니 가본 경험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가족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촌락에 한번 가봤고 가서 사실은 뭐 주변을 살펴본다기보다는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서 놀다가 온 경험이 더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교과서를 보니까 대도시 사는 아이들에게 도시 풍경은 되게 익숙할 수 있는데 촌락 풍경을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다 사파로 되어 있어서 사진 자료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를 제작할 때 사회과에 대한 고민도 함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교과란 무엇인지 교과관도 살펴보고 사회교과도 과학처럼 탐구해야 되는데 암기 수업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통합, 탐구, 지역화라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사회교과 수업 잘 실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이러한 렌즈가
반영이 된 수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사교육과정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 탐구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자료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넘어서 보다 생생하게, 촌락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좀 더 생생한 경험을 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 반 학생에게 맞는 지역화 자료를 만들고 싶다. 이 세 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사회교과를 연구를 하게 됐고, 그 안에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 설계를 통해서 이건 제가 이제 공모전에 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반 아이들의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일단 촌락의 종류를 자연 환경에 따라 구분한다. 기능이 아니라. 그래서 5개념 있는 것도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촌락을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으로 생각해서 촌락이나 도시 둘 중에 어느 한 곳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경험은 참 많은데 촌락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교과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안점을 3가지를 뒀었는데 교과서 속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지문이 나오고 정말 중요한 핵심 질문만 나오니까 교사인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거기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들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탐구를 하려면 이런 발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교과서 제작 시에 교사가 의도하는 발문을 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촌락과 도시 중에 뭐가 더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촌락에서도 그 자연 환경에 맞게 의미 있는 개개인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이게 그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촌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느껴보도록 하고 싶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서책형 교과서는 조금 힘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 학습 균형을 맞춰주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수업이었는데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주안점을 뒀던 그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모습입니다. 여기로 한번 실제 만들었던 교과서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형식은 앞에서 1학기 때와 계속 비슷한 형식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한번 만들고 나서 보면 이제 그 2번째, 3번째는 더 만들어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장면을 그대로 가져오되 교사가 생각했을 때 중요했던 발문들을 넣어 보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사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파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사진 자료도 제시를 해보고, 그런데 또 사진 자료만 봐도 4학년 아이들은 뭐 하는지는 알지만 그 안에서 정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자연 환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영상 자료도 함께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뭐 어촌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더 생동감 있고 이 촌락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했던 수업 사례입니다. 산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사회교과 수업도요, 비슷하게 우리 반 학생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참 수업을 의미 있게 하고 싶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자료들이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구조화해서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회 수업은요,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했던 학생 맞춤형 수업, 개별화 수업입니다. 제가 한참 글쓰기에도 고민이 참 많았는데 학생들이 글쓰기 실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원격 수업으로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서 어떻게 이거 또 해결하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 잘 안 듣고 등교해서 오면 들었던 친구들이랑 또 시작하는 출발점이 다르고 참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교실 배치를 바꿔서 교실 안에서 등교했을 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활용해 본 모습을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교실 배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온라인 학습 활동을 따로 둔 코너 배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둠 활동과 개별 활동 2개를 나누어서요. 정말 30명 다 맞춘 수업 활동을 하고 싶지만 조금이나마 유형별로 분류해서 4가지 활동을 한 수업에서 개별로 순환할 수 있는 학습을 만들었었고요. 여기에서 온라인 학습 활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진의 모습인데요. 여기 이 학생을 보시면 이제 태블릿을 가지고 QR코드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잘 못 들었거나 아니면 원격 수업을 들었지만 내가 등교 수업에 쫓아가려니 앞에 잘 이해가 안 된 것이 있었던 것 같다 했던 친구들이 여기를 선택해서 왔고요. 뒤에다가 교사가 미리 제작했던, 그러니까 이미 수업에서 사용되었던 그 교과서 자체를 QR코드로 해서 뒤에 놓았더니 아이들이 이제 태블릿을 가지고 QR코드를 찍어서 바로바로 거기서 보충 학습하듯이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이렇게 교사가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을 학생 스스로 다시 한번 학습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수학을 가지고 왔는데 곱셈과 나눗셈 사례입니다. 아이들이 나눗셈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선행학습도 많이 해서요. 사실 수학 수업 시작하면 계산을 굉장히 잘합니다. 곱셈, 나눗셈 계산 굉장히 잘하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설명하라고 했을 때 진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한 3, 4명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이 학생들이 계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연습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설명하는 연습 많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게 그때 수업 때 했던 판서와 아이들 활동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도전 1이나 도전 2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싶은 곳을 선택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같은 활동을 시작한 학생들 중에서 2인 한 조로 묶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심화 선택 활동으로 간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또 심화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아이들이 지금 태블릿을 들고 있습니다. 나의 강의 컨텐츠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강의 컨텐츠 만들기는 다른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는데요. 지금 이 모습은 등교 수업이지만 그 이후에 원격 수업과 연계해서요. 이렇게 원격 수업 때 이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한 차시 수업 동안 그걸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짧았고 다 못했던 부분을 이제 온라인 학습에서 같이 하는데,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도 줌을 해보셨겠지만 아이들마다 이렇게 개별 활동을 하고 있거나 속도가 다 다르면 선생님들께서 피드백 해주기가 매우 어려우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줌에서 하면 선생님이 뭔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전체 아이들에게 다 들리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때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준 콘텐츠를 이 교과서 속에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 생산 콘텐츠 교과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들 중에서 내가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싶다 혹은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한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가면
실제 교과서 주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가면 이렇게 이미 친구들이 만들었던 강의 콘텐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고 다른 친구들이랑 설명도 해보고 혹은 다른 친구가 만들었던 강의 콘텐츠를 보면서 친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온라인으로 기반을 하고 있고 콘텐츠를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서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이 수업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개념부터 저의 수업 사례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왔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업무 담당자이기도 하고 저도 업무 담당자였으니까요. 고민이 사실은 업무에서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수업으로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뭔지 이해가 잘 된다면 이 부담감이 없이 그냥 정말 나의 수업을 위해서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이유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차시나 단원 수준뿐만 아니라 같이 교과 교육과정 수준에서 연구를 한 다음에 교과서를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교사 혼자서 다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선도학교 선생님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서도 함께 연구하고 함께 좋은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이게 미래형 수업의 어떤 실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사 교육과정, 학교 자율화 교육과정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실행력을 제고시켜주는 역할을 분명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사례 그리고 저의 느낀점들을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수업 관련돼서 참고 문헌도 여기 같이 링크 마치 아이들에게 참고 문헌을 주듯이 같이 링크를 걸어봤고요. 그 다음에 선도학교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짧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소회의실을 가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또한 저희 학교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한창 기기 구매를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기기 선정을 하는데 이 과정은 이미 경험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 이 기기를 구매하는 것도 수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부터 이제 어떤 기기를 얼마나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고요. 어떤 기기라고 한다면 기기의 사양이라든지 가격 등을 선생님들께서 안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도 기존에 우리 학교에 있는 기기와 얼마나 호환 가능한가. 그랬을 때 저희 학교는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의 기기를 구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살 것인가도 사실은 이제 계획서나 이런 곳에 160대 이상 권장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합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은데 우리 학교가 이거를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학급이 사용할 때 모둠별 개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보관함 이야기입니다. 보관함도 10대가 들어가는 게 있고 20대, 30대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보관함에 몇 대 들어갈 수 있는가 혹은 몇 대 들어가는 보관함을 살 것인가 또 고민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30대 들어가는 보관함을 3개를 구매를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10대 들어가는 걸로 한 서너 세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학급에 가볍게 이동하면서 사용하기에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기 구매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기기 관리일 것 같아요.
기기 관리는 앞에서 이제 장학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사실 기기 관리 구매하실 때 뭐 용역을 쓴다든지 아니면 AS 컴퓨터 기사님을 통해서 가능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알아보시면 교사의 손이 좀 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다 했었는데요. 기기마다 관리번호 지정해서 라벨 스티커로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반납하거나 대출할 때 대장 작성할 수 있게끔 보관함에다가 묶어서 함께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혹시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거 없는지 대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기기 관리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수업 전에 기기 세팅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기기를 던져주면 막 누르면서 혹은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와이파이 아이디나 비밀번호 학교 거를 노출하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싫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와이파이를 미리 잡아놓고 세팅을 해주시면 훨씬 수업할 때 원활하게 운영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혹시나 그 기기를 통해서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곳에서 뭔가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유해한 것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연령 설정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설정에서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보호 기능에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앱, 게임, 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령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체 이용가, 그러니까 12세 이하 부분을 체크를 해서 설정해 두시면 아이들에게 조금 건전한 컨텐츠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태블릿을 켰을 때 업데이트 화면이 뜨거나 혹은 업데이트 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미리미리 해두시면 수업할 때 바로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F팀 운영입니다. 저희 학교는 TF팀 운영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운영을 1년간 했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학년에서 한 분씩 TF팀에 참석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분 이상이 모여주셨고요.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TF팀도 결국에는 수업 고민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TF팀 이제 밴드도 같이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들끼리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에 수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육과정 이야기, 수업 이야기 나오고 우리 이런 수업 하고 싶은데 이거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활용하면 좋겠다. 한번 만들어보자. 구조화해보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TF팀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다른 선생님들과 일반화시켜서 함께 활용하면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사례 발표도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열기 개념부터 해서요. 수업 사례 그리고 제가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조금이나마 운영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변화된 원격 수업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현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로부터 정말 장점이 많은 온라인 기반의 학습들을 저희도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이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이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바쁘신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